이슈 완전 정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곧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전망이 쉽지 않죠. 지금 일단 대법원에서 원래 나왔던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뇌물죄가 인정이 됐고 그 인정 액수가 86억 원이 됐습니다. 예. 1심에서는 뇌물죄 액수를 89억 원으로 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던 거고요. 예. 2심에서는 그중에서 한 30억 원 정도를 뇌물이 아니다라고 예. 판단해서 결국은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만 묻게 된다면은 당연히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1심과 동일한 뇌물 액수와 횡령 액수가 인정된다면은 실형이 선고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이런 논란이 있는가라고 보면은 결국은 지금 파기환 성심 재판부가 재판의 시작 부분부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을 외적인 경제와 경영, 앞으로 준법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집행유예라는 소위 말해서 인신 구속을 안 하는 형을 애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명분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재판 내내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흔치 않은 경우지만은 검사 측에서 검찰 측에서 특검 측에서 소위 말하는 기피 신청까지도 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으로 이 앞에 모든 과정들과 떠나가지고 형과 그 죄의 양만 봤을 때는 특별하게 실형이 아닐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예. 재판부의 기존의 태도라든지 또 양형에 반영하려고 했던 요소들을 봤을 때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뇌물수수 얘기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또 그 형도 관련돼 있고요. 그렇죠. 그 재판 결과도. 그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실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팩트에 대한 부분은 다 이미 확인이 된 쟁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재판부가 다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양형을 좀 낮출까 하는 게 비판하는 쪽의 어떤 초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비판하는 쪽에서는 앞으로 범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기존의 죄를 봐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비판이 주류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네, 바로 그 지점이고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개전의 정이 있다. 소위 말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범죄를 안 저지르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과연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건에서만 보자면은 횡령의 피해자가 삼성그룹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횡령의 피해자가 스스로 앞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예. 어떻게 피고인의 양형 사유가 될 수가 있는가. 예. 일단 그 부분부터 그 맞지가 부분도, 않는다. 예. 첫 번째 쟁점이고요. 자, 다시 이어가 볼까요? 네. 그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의 어떤 감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준법감시위 차원이 앞으로 실효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예. 총수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들이 보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다음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디에 누가 설치하고 누구의 예. 비용으로 하는 것인가? 회사가 비용으로 회사가 설치하는 삼성이 겁니다.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사건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삼성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삼성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죠. 예.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도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하고 높은 담을 설치했으니까 이것을 절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 양형에 반영해야 아주 한다. 적절한 비유 같은데요. 네, 예. 그게 굉장히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총수의 의지입니다. 근데 총수의 의지가 이렇게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왜 나왔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구속의 위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로 회사에 돈을 들여가지고 회사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으니까 재벌 총수를 봐주자라는 것들이 확립된 선례가 되고 계속되게 된다면은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어떻게 보면 재벌 총수 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한 면죄부를 글쎄요. 법리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최소한의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피해자가 돈을 들여서 준법감시를 설치하는데 그걸 어떤 혐의자의 형을 감형해 주는 핑계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하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온 거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예.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건 논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렇다면 이 재판이 끝난다면 그 이후에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상 총수에 대해서 노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실상 실권을 실효적으로 가지고 운영이 실효적으로 될 수 통제를 할 있다 수 이 있는 말씀이시죠? 것인가라고 봐야 하는데 저는 지금 재벌 구조 내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지 실효적 않나. 운영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근데 것이죠. 예. 그게 실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아까 처음부터 강조하신 부분요. 네. 이게 양형 기준이 돼서는
논리적으로 되는 맞지 사안이죠.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런 식이라면 범죄를 저지르고 회사 돈으로 준법감시위원회 만들고 네. 그러면 재벌은 언제든 무슨 일을 해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으로밖에 3단 논법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4천억, 5천억, 500억 아무리 회사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다시 회사에 비용을 들여가지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100억이면 될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 놓으면은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구조다. 이렇다는 건 사실상 경제적 범죄에 대 가지고 우리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이제 이 재판과 이 모든 과정들이 앞으로 이런 경제적인 범죄, 재벌총수의 범죄가 비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향후에 그런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공감을 합니다. 예. 근데 그 필요성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형태로 해서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 필요성을 지향하는 것인가 예. 아니면 오히려 저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그거랑 합니다. 피고에 대한 어떤 죄를 묻는 거랑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 돼야겠죠. 네, 그럼 그런데 실무 물론, 네 맞습니다. 예. 물론 뭐 지금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라도 판결이 근데 이런 어떤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재판부가 어떤 그런 가능성을 계속 내비쳐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판 시작할 때부터 이 해당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앞으로 뭐 이건희 회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하고요. 삼성그룹을 어떻게 만들어갈 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범죄와 그리고 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한 부분보다는 이 범죄와 이 피고인에 대한 얘기가 아닌 삼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한 예.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사실상 삼성그룹의 미래에 관한 사건인 것처럼 오도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든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도 기피 신청까지 했던 예. 거고요. 곧 예. 재판 결과 나올 텐데요. 네. 재판 결과 나오면 다시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재판 결과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잠시 후에 다시 이 부분 짚어보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